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구에 출마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전셋집을 구했는데 이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총리가 해명을 거짓으로 했고 이것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강남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초고가의 전세를 구했는데 이 전세자금 마련을 놓고 불거진 이 논란이 지금 부동산을 잘 아는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카페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투기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강남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 1994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그러니까 지금은 살고 있지는 않겠죠. 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전세로 종로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강남의 아파트가 시가가 지금 시세가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총리를 지낼 때는 총리 공관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강남 아파트는 뭐 몇 차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 주장처럼 1994년에 강남으로 왔다면 거의 25년 동안 본인이 실제 살지 않았던 기간이 더 많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를 주고 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동안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 출마를 앞두고도 민주당의 총선 후보들은 사는 집, 실제로 사는 집만 소유하고 전세 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려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강남에 25년 동안 집만 갖고 있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냉엄한 비판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 카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저만 해도 이 부동산 태클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계속해서 본인 입으로 지금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또 변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강남자파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구나.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전직 현직들 보면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 세 채인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재테크, 부동산 태클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서민들로부터는 집 팔아라, 고통스럽게 하겠다, 두 채 이상 가지면, 이렇게 말해왔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집값도 못 잡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낙연 전 총리야말로 부동산 테크의 전문가였다, 이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서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집은 투기는 물론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세를 주고 전세 사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는 뭡니까? 전세 주고 전세 삽니다. 지금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팔리는 대로 팔겠다. 이 변명이 지금 통할 것 같습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자, 대전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족.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집을 두고 대치동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 대치동은 강남 8학군의 심장입니다. 대전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족을 막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턱 먹고 다 없애버리고 다 돈 많은 사람들만 강남으로 가서 집을 사든지 전세를 살든지 강남 교육 특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안 팝니다.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지언정 강남 집은 그대로 쥐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람이 아닌가. 지금 부동산 카페에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낙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다. 시가 20원이 넘는 집을 강남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 집에 살았을지 의문이 됩니다. 물론 전남에 지역구가 있을 때는 서울에도 살 집이 필요하니까 왔다 갔다 했을지는 모르지만 안 살 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앞서 여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다주택자는 실거주 주택만 빼고 판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솔직히 강남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강남의 집을 전세 주고 그 자금으로 종로구에 전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초고가 전세입니다. 종로구에 그렇게 비싼 집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세금이 9억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년 이상 거주했던 강남의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원래 집값의 뭐 엄청난 몇 배 올랐겠습니까?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동아파트를 2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곳에 살았다니까 그 전에 살았던 데는 모르겠지만 이 동아파트만 2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총리는 16대, 17대, 18대, 19대 14년 동안 전남 지역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남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2017년에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사를 할 때는 지사 공간에 있을 겁니다. 전남지사가 서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워뒀겠죠. 아니면 누가 살았든지 전세를 줬든지. 그렇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총리 공간이 삼청동에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낙연 전 총리는 이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비워놓은 적도 있었다고 하고 아들 부부가 한때 살았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밝혀야겠죠. 이 전 총리가 보유한 33평형의 이 아파트, 매매가는 현재 19억 원이며 부동산에 나와 있는 평형 매물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전 총리는 종로구의 고가 아파트인 경희궁 자이에 전세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16 대책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전세를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팔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 이낙연 전 총리가 보유한 예금 등 현금 자산은 약 5억 원이라고 합니다. 9억 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전세를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집을 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논리대로 하면 강남 집을 팔아야죠. 이게 부동산 투기든 투자든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철학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부터가 이것을 어긴 게 아닙니까? 부동산 왜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지, 이번에도 왜 전세를 주고 그걸로 전세를 갑니까? 팔았어야죠. 문재인 정권의 철학에 따르면. 자, 이 전 총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로구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더니 어떤 언론이 전세자금 출처를 의심하는 보도를 냈다. 1994년부터 살아온 저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 갖고 있는 아파트, 동아파트는 1999년에 완공됐다. 2002년에 등기됐다. 이런 지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빠꼬미들이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낙연 총리.
1994년부터 살았다는데 그때는 이 아파트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다시 정정을 합니다. 아, 내가 착오를 했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해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입 시기를 혼동했다. 지금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 이렇게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을 보고 또 국민들은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또 비판을 합니다. 전세 놓고 전세를 간다. 이 사실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방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를 최장수 지냈다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철학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국내 최대의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정부가 전세 주고 전세 사는 건 투기라고 했는데 결국 이낙연 그리고 종로 집주인 이번에 전세 들어가는 그 사람 모두 투기 세력이다. 전직 총리에 총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갭 투기를 조장하나 살지 않는 집 사는 건 전부 투기라더니 총리가 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이 보도입니다. 자, 이 총리가 집을 팔겠다고 뒤늦게 밝힌 데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은 분개합니다. 대통령이나 김현미 장관처럼 비서나 동생한테 팔고 쇼하는 것 아닌가? 비싸게 내놓고 팔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뭐 집을 서로 주고 팔고 했죠. 비서나 동생한테 김현미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 쇼라고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싸게 내놓고 안 팔리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전부를 무주택자화하려는 정부의 업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 카페에 나오는 이런 말들, 국민들의 이 말들을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이낙연 전 총리는 나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면에서 배치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국무총리를 얼마 전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중잣대 정부입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